안녕하세요. 이상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T검정 두 번째 시간으로 독립표본 T검정하고 대응표본 T검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T검정 두 번째입니다. 자, 오늘 먼저 독립표본 T검정에 대해서 배워보고요. 그 다음에 대응표본 T검정. T검정 자체가, T테스트 자체가 우리가 그 그룹이 두 개 이하일 때라고 했죠. 그래서 그룹이 두 개 이하인 T검정하고 그 다음에 failed 해서 쌍쌍이 묶이는 T검정 해보고요. 그 다음에 비율하고 모분산도 또 그룹이 두 개일 때 또 필요하겠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립표본 T검정입니다. 영어로는 Independent Sample T-Test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Independent Sample T-Test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난번에 설명을 다 했는데 다시 한번 예제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타이어를 교체하려고 하는데 수명이 긴 타이어로 우리가 교체하려고 합니다. 근데 시중에는 A 타이어 회사와 B 타이어 회사 두 개의 타이어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룹이 두 개라는 말이죠. 그래서 A 타이어 회사의 타이어 수명과 B 타이어 회사의 타이어 수명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데이터는 요 독립표본 T검정 데이터를 이용할 거고요. 이따가 우리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가설이죠. 가설 중에서 우리가 귀무가설이 중요합니다. 귀무가설을 우리가 통계에서 SPSS를 이용해서 우리가 검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귀무가설은 A 타이어 회사와 B 타이어 회사의 수명은 차이가 없다, 같다라고 했죠. 차이 검정에서는 무조건 같다라는 게 모든 귀무가설의 모든 분석의 공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T-테스트, failed T-테스트, ANOVA 상관없이 우리 모든 분석에서는 귀무가설은 다 차이가 없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우리가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가설을 식으로 나타내주면 µ1, µ2는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µ1 마이너스 µ2는 제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룹 1의 평균과 그룹 2의 평균을 뺐을 때 0에 가까운지 꼭 0이 안 떨어질 수도 있죠. 왜요? 측정 오차 때문에. 그죠? 두 집단 간에 우리가 오차가 있기 때문에 0이 아닐 수도 있는데 0에 가까울게 확률적으로 0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우리가 검증해 주게 됩니다. 자, 영구가설은 귀무가설의 반대가설이니까 차이가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양측 검증을 하게 되면 µ1과 µ2는 차이가 없다, 같지 않다, 또는 빼면 0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아니면은 뭐 크다 작다로 우리가 좌측 검정, 우측 검정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양측 검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모집단이 두 개예요. 그죠? 그래서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데 A 타이어 회사에서 만든 타이어들을 쭉 뽑겠죠. 그 중에서 샘플 30개를 뽑게 됩니다. 자, 그래서 A 타이어 회사에서 타이어를 30개를 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B 타이어 회사에서도 타이어를 30개를 뽑아야 돼요. 모집단이 두 개입니다. 그죠? A 타이어 회사라는 타이어 회사에서 우리가 표본을 추출하니까요. 그죠? 그럼 당연히 여기 이 A 타이어 회사에 모집단의 평균인 진짜 값인 모집단의 평균이 하고 우리가 오차 범위가 조금 있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B 타이어 회사에서도 이 중에서 표본을 뽑아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모집단의 진짜 값하고는 오차가 있게 됩니다. 즉 A 타이어 회사에서 표본을 뽑았고요. B 타이어 회사에서도 또 표본을 뽑았으니까 표본이 우리가 모집단이 두 개에서 표본을 뽑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A 타이어 회사의 A 집단에서의 뽑을 때도 오차범위, B 타이어 회사에서 뽑을 때도 오차범위가 양쪽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양쪽의 오차범위를 해서 우리가 그걸 고려해서 진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모집단이 두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T-테스트 ANOVA에서 우리가 그룹 간의 차이를 할 때는 각각의 그룹이 모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독립표본 T검정 또는 뒤에 가면은 우리 ANOVA 분석에서 즉 그룹 간의 차이 검정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분산의 동질성을 한 번 더 검증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검증할 때 정규 분포인지를 검증해서 그거에 모수 통계, 비모수 통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는 거 해봤죠? 사피로 테스트를 해서 우리가 정규 분포인지를 가정하고 정규 분포라면 우리가 모수 통계 분석, 그렇지 않으면 비모수 통계 분석을 한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는데, 그 모수 통계에서 넘어가면 한 가지 더 우리가 또 분석을 할 때 비교해 주는 게 뭐냐면, 고려해야 될 게 등분산성에 대해서 검증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그룹이 여러 개일 때는 다 이렇게 분석을 해줘야 돼요. 그룹이 여러 개일 때. 자, 그래서 그룹이 두 개죠. 뒤에 가서 아노바라는 분석 기법을 배울 텐데 아노바에서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분산성이라는 걸 해주는데 뭐냐면 A 집단의 분포와 B 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띠지만 균등하게 우리가 분포가 퍼져 있는 정도가 균등하냐, 아니면 이분산을 갖고 있느냐, 분산이 이렇게 틀리느냐 서로. 자, 분산이 틀리다는 소리는 뭐냐면 분산에 따라서 우리가 확률 범위가 틀려지기 때문에 분산이 동질했을 때와 동질하지 않은 이분산일 때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당연히 귀무가설은 뭐죠? 분산의 동질성을 검증할 때는 귀무가설은 등분산이다. 항상 우리는 같다라고 봤다 그랬죠. 뭐든지 차이가 없다라는 게 귀무가설이기 때문에 등분산성 검증할 때도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로 봐야 됩니다. 자, 반면에 연구가설은 우리가 차이가 있다로 봐야 되죠. 그래서 분산이 A그룹의 분산과 B그룹의 분산이 같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그룹의 분산의 동질성을 검증할까요? 그 이유는 이 분산의 동질성이냐 이질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식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만 체크해 주면 돼요. 그래서 등분산의 우리가 동질성을, 분산의 동질성을 검증해서 등분산일 경우에는 우리가 계산하는 식이 분산이 동질하기 때문에 요런 식에 의해서 공통분산이라는 거를 구하는 식에 의해서 이렇게 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해주게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분산일 경우에는 분산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공통분산을 쓰는 게 아니고 서로의 분산을 우리가 밑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표준 오차로 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은 요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통분산을 쓰느냐, 이분산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밑에 우리가 해주는 표준 오차의 값이 우리가 서로 틀려지기 때문에, 조금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등분산인지 아닌지를 검증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나중에 식을 이렇게 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SPSS가 알아서 다 이거를 구해줍니다. 등분산일 때일 경우에 T값, 그 다음에 이분산일 때의 T값을 자동으로 구해주니까 우리는 그냥 등분산인지 이분산인지만 우리가 차이를 검증해주면 되는 거죠. 타이어 간 수명 차이의 신뢰 구간을 구하는 요것도 보시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등분산이냐 이분산이냐고 했을 경우에 이제 등분산이다라는 가정하에서 보시면 이렇게 신뢰 구간이 구해지고요.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이 우리가 등분산일 경우를 가정해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구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T값, 발자국, 멀리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를 봤을 때 우리가 마이너스 2.679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귀무가설이 틀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발자국을 이렇게 보시면 자유도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돼서 이만큼 거리가 떨어졌네요. 1.96이 아니고 이만큼 떨어져 있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는 요 공통 분모를 이렇게 계산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몰라도 됩니다. 그죠? 자동으로 알아서 SPSS가 구해서 자동으로 처리해 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의 확률을 볼게요. 유의 확률은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을 나타내 준다 그랬죠. 그래서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을 보니까 우리가 0.01,
정도뿐이 안 되네요. 그죠? 0.05보다 작으니까 문제가 있다. 즉, 귀무가설이 틀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검정 결과를 보시면, 우리가 귀무가설은 두 집단 간에 평균이 차이가 없다니까 평균을 빼보면 0이 되는 거죠. 0이다라고 보시고 0일 때의 기준점, 이 기준점을 이만큼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귀무가설이 틀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P값을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하라 그랬죠. 나머지는 알아두시면 좋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P-밸류를 보고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0.05보다 낮으니까 우리가 귀무가설이 틀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타이어 회사별 수명을 보면 이런 식의 분포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요거는 R을 이용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R을 이용해서 만든 거는 우리가 다음 학기에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R 프로그래밍 시간에 이런 것들 다 해볼 거예요. R로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봤던 T0 분포를 이용을 해서 차이값을 볼 때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요거는 두 값의 값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얘는 두 값의 차이점을 보는 요 거고요. 이렇게 초록색이 우리가 그 실내 구간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걸 벗어났기 때문에 빨간색이 벗어났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거 R 프로그래밍 시간에 다 배워볼 겁니다. 자, 데이터 분석 절차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처음에 데이터를 불러갖고 오고요. SPSS에서 데이터를 불러갖고 오고 기본적으로 데이터 탐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 통계치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이런 거 이상치 제거해 주는데 먼저 정규 분포 검정을 한번 해봐서 사피로 윅스 검정을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정 기법에 따라서 우리가 0.05보다 우리가 크면 그죠? 정규 분포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모수 통계 분석을 돌려주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0.05보다 작게 되면 우리 비모수 통계 분석으로 우리가 돌려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정규 분포성을 검정한 다음에 혹시 이상치가 있으면 제거를 계속 해주고요. 통계 분석을 통해서 두 번째가 등분상성 검정입니다. 그래서 요게 t-테스트 또는 뒤에 가서 아노바 분석에서도 나올 텐데 그룹의 차이를 볼 때는 요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등분산 검정인데 요거는 레벤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벤 테스트를 이용해서 등분산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등분산을 이용한 t-테스트 차이 검정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등분산이 아니다라고 보면 이분산이다라고 나오게 되면 이분산에 대한 차이 검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차이 검정하기 전에 먼저 정규 분포 검정 하나 한다는 거 하나 해주고요. 두 번째 등분산 검정을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t-테스트를 검증한다. 이렇게 순서적 절차를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게 결과 보고서 꼭 작성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각 분석 방법들마다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스타일이 다 틀리기 때문에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결과 보고서를 잘 맞춰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분석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SPSS를 이용해서 지금부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서에 의하면 파일을 불러오게 돼 있죠. 그래서 먼저 채널 0801 독립표본 t검정 ist.save라는 파일을 불러 갖고 오면 타이어 회사와 타이어 수명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변수 보기를 들어가 볼까요? 우리 타이어 회사에 보시면 회사를 A 회사, B 회사 이렇게 1번은 A 회사, 2번은 B 회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수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이상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규 분포 검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분석, 기술 통계, 그 다음에 탐색으로 들어오고요. 자, 그러면 타이어 수명을 종속 변수에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룹별로 요인 목록에다가 그룹별을 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도 그룹이 두 개가 돼 있죠. 모집단이 두 개입니다.
따라서 A 타이어 회사의 타이어 수명의 정규 분포, B 타이어 회사의 타이어 수명의 정규 분포를 별도로 두 개를 따로 나눠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요인 목록에다가 그룹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통계에 들어가서 이상치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도표 들어가서 검정과 함께 정규성 도표, 기술 통계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들어가고요.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케이스 값 돼 있고요. A 타이어 회사의 평균, 그 다음에 B 타이어 회사의 평균 별도로 이렇게 따로따로 나와져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극단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보다는 정규성 검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정규성 검토 들어가 봤더니 둘 다 정규 분포를 가정하네요. 따라서 우리는 모수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모수 통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우리 t-테스트를 돌릴 수가 있는데요. 밑으로 한번 더 내려가 볼게요. 상자 도표로 가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7번이 좀 문제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7번을 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앞에 봤던 정규성 검정에 의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규 분포로 가정하고 돌려도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내려와 봤더니 7번이 조금 데이터가 많이 작아 보이네요. 될 수 있으면 데이터를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삭제를 안 하는 게 좋고요. 근데 뭐 너무 극단치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보인다 그러면 삭제하는 게 좋습니다. 자, 기술 통계 값하고 극단치 값을 가볼게요. 7번을 보시면 7번이 38로 되어 있는 대부분 다 44만 시간 이상 되어 있는데 너무 이게 작네요. 그죠? 1위하고 2 차이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거는 너무 극단치로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7번을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을 삭제해 보면 다시 들어와서요. 타이어 회사 1번, A 타이어 회사의 7번이죠. 7번, 요게 되겠네요. 요거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분석 들어가서 기술 통계, 그 다음에 탐색 들어가서 다시 실행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게요. 유의 수준이 사피로 웨크 테스트가 0.997까지 올라갔네요. 그죠? 그래서 옆에 상자 도표에 마지막 상자 도표를 보시면 큰 문제가 없이 잘 나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정규성 검정에서도 보면 둘 다 문제가 없게 나왔기 때문에 정규 분포가 이제 가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정규 분포가 가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그러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로 들어와서요. 분석, 그 다음에 평균 비교, 그 다음에 독립표본 T검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타이어 회사를 검정 변수에다 집어넣고요. 죄송합니다. 타이어 수명을 검정 변수에다 집어넣고 타이어 회사는 그룹화 변수에다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룹화 변수에다 집어넣었더니 물음표가 두 개가 나오네요. 그죠? 아직 세팅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럼 밑에 보면 그룹 정의라고 돼 있죠? 그룹 정의로 들어가 보고요. 그래서 그룹 1은 우리가 1번으로 해주고요. 그룹 2는 2번으로 세팅해 주겠습니다. 우리 1번이 A 타이어 회사, 2번이 B 타이어 회사로 세팅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고요. 계속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눌러 볼게요. 확인 들어가 보면 전체적으로 T 검정에 대한 결과값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미 이론 시간에 이 결과값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또 드릴게요. 자, A 타이어 회사는 하나 뺐으니까 29개, B 타이어 회사는 30개고요. 평균은 44만 9천, 5만 1천 이렇게 나와 있고 표준 편차 나와 있고 이 표준 편차를 데이터 개수만큼 루트 n교회만큼 나눈 게 표준 오차 이렇게 나와 있죠. 이 표준 오차의 플러스 마이너스 1.96만큼 떨어져 있는 걸 우리가 계산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독립표본 검정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 분산의 동질성을 검사한다고 배웠습니다. 그죠? 우리 다시 방금 전에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분산의 동질성은 르벤 테스트를 우리가 검증을 하는데 르벤 테스트의 기본 가정은 우리가 분산이 똑같다, 동질하다라는 게 기본 가설이라고 그랬죠.
그 등분산의 검증값을 우리가 봤더니 유의 수준을 보면 되겠습니다. 유의 수준,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 귀무가설은 분산이 같다. 즉 등분산이다가 귀무가설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등분산 검증을 해봤더니 0.241 그래서 24%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5%보다 훨씬 크죠. 따라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귀무가설이 맞다라고 우리가 확인이 되고요. 결국은 귀무가설이 맞다라는 의미는 등분산이 맞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식에 의하면 등분산이 맞을 때의 계산값하고 등분산이 틀리는 이분산일 때의 계산값이 틀리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등분산을 가정합니다 해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t값하고 이 계산 방법은 등분산이 맞다는 가정하에서 분석 결과값을 이렇게 나온 거고요. 밑에는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았을 때도 이렇게 뿌려줍니다. 자, 그래서 따로 하지 않고요. 우리가 인디펜던트 샘플 t-테스트는 등분산과 이분산인 거를 이미 가정을 해서 두 개를 다 보여줍니다. 결국은 뭘 해야 되냐면 이 둘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이 선택에 대한 결과는 왼쪽에 있는 레벤 테스트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검증을 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레벤 테스트의 결과가 등분산이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위의 값을 해석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의 수준을 볼까요? 둘 다 0.05보다 작긴 하네요. 그죠? 그런데 정확하게는 위의 값을 봐야 됩니다. 유의 수준 0.018, 즉 1.8%, 5%보다 작죠? 따라서 귀무가설이 기각이 됐네요. 그래서 귀무가설이 기각됐기 때문에 평균은 같지 않다. 즉 평균은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은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A타입 회사가 더 높으냐 B타입 회사가 높으냐는 여기 보면 이 값을 보면 되죠. 그래서 차이를 보니까 B타입 회사가 좀 더 그 타이어 수명이 크네요. 따라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타이어 수명은 그룹 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A타이어 회사, B타이어 회사 중에 B타이어 회사가 더 타이어의 수명이 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거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결과표를 만드는, 결과보고서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보고서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표에 의하면 타이어 회사의 타이어 수명과 B타이어 회사의 타이어 수명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있었다. 이렇게 T값, 그 다음에 P값을 써주면 되고 밑에 우리가 표에 보시면 표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정리해 주면은 되겠습니다. 제가 뒤에 PPT마다 각 분석 방법마다 표로 정리하는, 결과를 정리하는 방법들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그걸 꼭 확인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모수 분석 통계로 우리가 봤는데요. 우리가 비모수 통계 분석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비모수 통계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수 통계 분석이 가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분석에서 인디펜던트 샘플 t-테스트를 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비모수 통계 분석이다 라는 게 나오면, 즉 우리가 그 사피로 테스트에서 데이터 값이 0.05보다 작다 라고 나왔다면, 즉 우리 아까 전에 결과에서 보시면 우리 정규성 검증에서 둘 다 A 타이어 회사도 높게 나오고요, B 타이어 회사도 높게 나왔는데요. 만약에 이 유의 수준이 0.05보다 작게 되면 우리 비모수 통계 분석으로 돌려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럼 비모수 통계 분석이라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실제로는 모수 통계 분석을 돌린 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비모수 통계 분석이라면 어떻게 돌릴지를 한번 연습 삼아 해보겠습니다. 자, 분석 들어가서요. 우리 비모수 검정, 그 다음에 독립표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독립표본에서요. 필드 들어가시고요. 자, 여기서 타이어 수명을 오른쪽에다 넣고요. 타이어 회사는 밑으로 넣겠습니다. 그룹으로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정 들어가고요. 설정 들어가서 사용자 검정, 사용자 검정 정의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검정 사용자 정의로 들어가신 후에 우리 여기 보시면 맨 윗등이 U 테스트가 있습니다. 독립표본이 2개일 경우에요.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다음번에 아노바 테스트를 할 텐데 아노바 테스트를 비몰수로 돌리려면 여기 보면 오른쪽에 크루스칼 왈리스 요 테스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T 테스트고요. 요게 아노바 테스트입니다. 자, T 테스트 맨 윗등이 U 테스트를 이용해서 하니까요. 해놓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무가설은 보니까 두 타이어 회사의 타이어 수명은 동질하다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됐네요. 그죠? 유의수준 보시면 기각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결과가 어떤지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거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더블 클릭하면 결과표가 이렇게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결과표가 나오고요. 합계, 그 다음에 두 독립표본의 결과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맨 윗등이 U 테스트는 실제 값이 아니고 지금 이거를 총 59개의 데이터를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해서 가장 높은 값을 59점을 주고요. 가장 낮은 값을 1점으로 주고 나서 그 순위의 값을 매겨 본 겁니다. 그랬을 때 B 회사의 평균 순위는 35.2가 나오고요. 좀 높게 나왔고요. A 타이어 회사의 전체 평균 순위는 24.69로 나와서 이 평균 순위 가지고서도 전체적으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맨 윗등이 U 테스트 결과에 보시면 이 결과의 점근 유의 수준 요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보시면 0.018. 우리 모수 통계랑 거의 유사하게 나왔죠. 똑같이 나왔죠. 네. 그래서 이 검율과치를 보면 0.05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귀무가설을 기각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비모수 통계도 같은 결과값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모수 통계 분석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너무 데이터가 편차가 심하거나 그래서 데이터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가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데이터 하나하나의 개수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보통은 데이터 개수가 작을 경우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30개 이상 미만 됐을 경우에는 뭐 10개, 20개 갖고 테스트할 때는 비모수 통계 분석을 돌려야 될 경우가 의외로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비모수 통계 분석을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